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 방문 및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뤼셀 강요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 브뤼셀로 출발하였습니다. 우선 윤병세 장관은 현지 시각 10월 6일 목요일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하여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설을 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연설에서 윤 장관은 나토 28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북 공조 관련 한 나토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현지 시간 10월 5일 수요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아프간 관련 강력국 회의에 참석하여 전쟁 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아프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아프간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동행사 참석 계기에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면담을 갖고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기를 포함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나토, EU 등 지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0월 5일 수요일 서울에서 UN 개발계획 UNDP 마이클 오닐 대외관계국장과 2016년도 한 UNDP 연례 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양측은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이행 등 공동 관심 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과 UNDP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 UNDP MDG 신탁기금의 후속으로 한 UNDP SDG 신탁기금 협정과 거버넌스 분야 UNDP 주제별 신탁기금 기여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아베 총리가 일본 중의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사죄 편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털 것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일 간 합의 내용 밖에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로서는 12월 28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분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한겨레 조윤입니다. 네. 예, 중요한 것은 12월 28일 합의의 목표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일본 아사히 기자 히가시오카라 갑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정리의 편지라든지 아니면
간선적인 그 조치라든지 그런 거는 그 한일 합의 자체에는 그 어느 내용인데 그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12월 28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화이팅 권민석입니다.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이 다소 거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과요. 지금 추가적으로 감성적인 조치를 더 논의를 하겠다는 기존 외교부의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저희의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28일 합의의 목표가 피해자분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 그 발언이 이거가 나온 이후에 한일 간에 혹시 뭐 연락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다고 한 이유가 뭐 우리 정부 안에서 지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언급을 아예 자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자제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피해자 명예 존엄 회복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분명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맥락과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의 입장의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이지훈입니다. 다른 열린 국감 답변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8 합의는 한일 정부 양자 간의 문제이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차원의 외교 현안으로서 종결된 것이지 국제사회에서의 현안으로서 종결된 것은 아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오준 대사의 이 답변이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하고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었는지 수정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12.8 합의 그 발표 당시에 보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상호 비난 또는 비판을 자제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이 문구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뭐 국제사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첫 번째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 두 번째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의 글로벌 이슈, 그리고 세 번째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서의 역사성, 그리고 네 번째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28일 합의로 타결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이며 주 유엔 대사의 언급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 한일 양국 정부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다시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의 여성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참여 등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교통방송의 김선환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같은 취지의 답변이 나오더라도 정부는 이렇게 그 입장 발표를 유보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주 유엔 대사의 언급도 이러한 정부 입장의 맥락에서 발언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 권민석입니다. 그 일본 쪽에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위안부 역사 문제와 지소미아를 비롯한 아무튼 한일 군사협력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건인 건지 북핵 고도화에 따라서 이 별건으로 대응하시는 건지 투트랙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지소미아와 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는 항상 연동될 것이다라는 것인지 외교부 입장을 좀 알려주십시오. 정부 어디에서도 그 두 가지 사안이 연계됐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완전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그럼 그 위안부 관련 논란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북핵 고도화에 따라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 여건이 조성되면 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지소미아 자체에 대한 사안으로서 질문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소미아는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국방부 측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의 박태인 기자입니다. 그 위안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조준혁 대변인님께서 일본 정부의 감성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아베의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 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어떤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예, 조금 이해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언급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2월 28일 합의의 목표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치여 있는 만큼 이것이 조속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외교라는 게 대변인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문구도 바꾸고 협상도 몇 개월 동안 하는 건데 왜 그 표현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 그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 비슷한 이들리 장경훈 기자입니다.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추가적 감성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하셨던 대변인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네. 그보다 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월 28일 합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한일 합의 이후에도 뭐 전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피해자들께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합의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유금, 사죄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일본 정부의 출연금 자체보다는 아베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감성적인 조치라든지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에 더 이제 시선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기대한다고 정부 당국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아베 총리가 사실상이 아니라 거부보다 더한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유효한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 한일 합의 12월 28일 합의의 국내적 수용도 재고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분들 전체 피해자분들의 그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 또 질문 있어요? 저 JTBC 안태훈입니다. 일단 추가적 감성적 조치라는 게 그 협의 1228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 정부는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는 그 밖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는 그 안에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녀상 이전 문제. 소녀상 이전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 측에서는 철거를 요구하는 측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여담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철거를 요구하면 그럼 저희도 털끝만큼도 생각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문에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TV조선 윤동빈 기자입니다. 오늘 얘기랑 많이 좀 벗어나고 전에 그 정부 입장을 얘기해 주셨던 거기도 한데요. 그 이제 유엔 추가 대북 제재에서 민생 목적 석탄 철광석 거래가 원래 이제 포함이 이제 되는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안 될 수도 있다는 뭐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 민생 목적 북한의 석탄이나 철광석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주요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의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